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우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전에 좀 속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좀 볼까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농식품부 차관을 직권 면직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건데 글쎄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감찰 조사 후에 직권 면직 처리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요. 김남국 이제 전 비서관이죠.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으로 인해서 글쎄요,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훈식 실장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관련한 내용이네요. 부당한 권한 행사가 뭐였을까요? 그 내용도 나오면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 김남국 전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장성산에서 대통령실이 아마도 좀 공직기강을 좀 확립하고자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조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 조치도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이번 기회에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를. 그렇죠. 사실은 그 문진석 원내 수석님과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보여준 그 문자 내용이 학연이라든지 또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이 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남국 비서관이 바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청탁을 받은 주체고 본인이 뭐 어떠한 액션을 한 건 아니지만 인사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잘 맞지 않는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인사 철학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사의를 수용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이것은 김남국 비서관이 비서관 생활을 오래 한 전문직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호칭과 문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그 동료들과 근무할 때는 형, 누나 뭐 이런 개인적인 칭호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적으로 뭐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의 인터뷰가 유일하게 실린 곳이 조선일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은 좀 유탄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전 비서관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 유탄을 맞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봐야 돼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 이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닌 상황에서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게 되면 굉장히 서로가 잘 아는 사이끼리 인사를 도모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체로 굉장히 친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스타일 자체가 예를 들면 뭐 형, 누나 이런 걸 관계를 맺는 이런 스타일은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김남국 의원도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저를 처음 만나는데 뭐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런 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저런 얘기가 통할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조선일보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매체의 전공법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직접 알리는 방식의 전공법을 채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사는 일부러 조선일보를 택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전공법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밝히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이례적인 정국법을 채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뭐 본인 스스로도 김남국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스스로 여기서 책임을 지고 그만둔 상황이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 인사와 관련해서 절차와 개선에 따르지 않고 뭔가 다른 라인의 인사 어떤 청탁들 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국민들이 갖게 되면 예. 대통령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언론사에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훈식 실장이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청탁과 인사 추천을 구별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다. 김남국 비서관을 지칭한 거였을 때 그 얘기는 이거를 청탁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문자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5가지 정도는 좀 담겨 있다고 봐요. 5가지나 담겨 있어요? 일단은 사실 김현지 실장은 비선은 아니에요. 이른바 월선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비선이란 거는 공직 라인에 개선 라인에 없는 사람이고 예. 숨어 있는 사람인데 공직 라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비공식적으로 실장이 주관하는 인사위원회에 개입했는지 원래 부속실장은 인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건 내규로 해도 되니까 부속실장도 여기 참여하도록 한다면 되니까 그걸 하나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그게 월선 실세 논란이고 예. 두 번째가 끼리 학연 인사를 드러냈다는 점이에요. 학연 예. 인사. 그러니까 이른바 중대 라인이라는 게 표면화됐다는 걸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호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끼리끼리 문화가 여기에 잠복돼 있다. 이게 좀 여기에 전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 네 번째가 자 그러면 여기에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민간기업, 민간협회의 협회장까지 용산 대통령실이 좌지우지 쥐락펴락 하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렇다면 이거는 공적 라인의 인사는 이건 뭐 불문가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런 합리적 의심을 준 거고 마지막 보너스가 5번째가 뭐냐면은 강훈식 실장한테 얘기가 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여권 내부의 미묘한 권력 지형 내지는 권력 갈등 같은 경우가 여기에 지금 내포돼 있다. 강 실장을 좀 약간 우회해달라는 식의 얘기. 그러니까 예. 저는 어쨌든 이 짧은 문자에 5가지의 함의가 담겨져 있어서 예. 매우 이건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가지나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 누나 하는 누나라고 부르는 거 공적인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좀 개인적인 스타일이 좀 그렇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네. 근데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네. 형 뭐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래요? 일을 막 할 때라기보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서서 만나고 하면은 뭐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주책 맞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주책 정도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예. 주책 이상이니까 그죠? 경고를 받았죠. 비서실장이 아마 눈물 쏙 빼게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은 이제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인터뷰입니다. 그냥 경고받은 상태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실 사석에서는 저렇게 많이 부른다고는 해요. 네. 유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죠. 실장도 그렇고. 1급이죠. 거기서 이런 뭐 끼리끼리 문화라고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호칭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는 뭐 호칭은 뭐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예. 그거를 크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뭐 선후배끼리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니까 호칭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현지 실장하고 김남국 비서관 사이에 호칭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칭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문진석 의원이 그 인사에 관련된 추천을 하면서 강훈식 실장에게 추천해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추천해가지고 인사검증을 통해서 적절하게 가면 되죠. 물론 민간협회장이라는 부분이 걸리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진석 의원이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네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진석 의원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김현지 실장한테도 얘기할게. 저는 여기서 좀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문진석 의원이 김현지 실장한테도 추천해줘 이랬으면 뭐 내부 시스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실세니까 추천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6월 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내부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6개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부탁받지도 않은 김현지 실장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부에서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관련돼서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는데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강훈식이 반대하니까 내가 김현지 실장한테도 추천을 해볼게. 그러면 강훈식보다는 김현지가 높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물론 뭐 가십거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읽힐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김현지 실장이 애당초에 처음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으면 저희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미 원래 총무비서관은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잖아요. 3급 이하 인사를 담당하거든요. 그 총무비서관 했다가 국정감사 나오라고 하니까 증인 채택 안 한 뒤에 돌연 부속실장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민께 예의를 표하기 싫어서 부속실장이란 자리만 옮기고 업무는 총무비서관의 인사 업무도 본 것 아니냐. 이런 충분한 오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나 유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회가 능동적으로 뭐 현안 질의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해서 아닌 걸 밝혀줘야죠.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을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당사자들이 해명하는 것만 믿고 넘어갈까요? 그 이전에 쭉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 당사자 해명을 믿고 저희가 그냥 묻어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큰 인사상의 뭔가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뭔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안 관련해서 사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인사수석이나 이런 분들을 거론하는 게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에 근무하다 보면은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진석 수석이 말한 그 직책도 김남국 의원이 잘 모르는 직책일 수가 있어요. 민간기업 협회장까지 대통령실 비서관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고 만약에 또 냉정하게 거절하면 참 차가운 사람이다. 민원을 넣어도 잘 살펴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비서관 경력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과 아무래도 직속 상관이고 민원 처리를 잘해 봤을 법한 분과 의논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형 누나 하면서 추천하겠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이 인사가 그런 대표직으로 인사가 났냐? 뭐 아직 그렇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실행된 것처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다소 좀 침소붕대 좀 너무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선배니까 의례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김남국 전 비서관의 그래서 해명도 한 군데 실린 게 있습니다. 인사춘천을 대통령실에 일하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해명이 사실이란 전제에서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그냥 의례상 그렇게 그냥 전달하겠다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에는 뭐 관심도 없고 대통령실 일을 해왔다는 건데 김현지 실장도 이거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일단 해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미수범 맞아요. 법적으로는 불발됐으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저는 사실상 기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진석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고 중앙대 처음에 핵심적인 이른바 7인의 라인이에요. 김남국 의원도 그 같은 멤버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정말 어려운 직속 선배가 부탁하는 거를 예의 차원, 말을 그대로 그냥 민원 접수 차원에서 퉁치듯이 했다. 그게 합리적으로 해명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그냥 이게 성사가 돼서 그 얘기했던 분이 진짜 그 자리에 갔으면은 그 혹독한 더 비판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중단에 중단됐으니 뭐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심증을 굳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성사가 된 것이라 진배가 없다. 중간에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윤 변호사가 지적했지만 왜 김현지 실장이냐는 거죠. 청와대는 인사위원, 대통령실은 인사위원회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장이 이제 강훈식 실장이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총비서실장이 인사위원이 아닌 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걸 모르면 1급 비서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2년 반 근무했지만 저도 내부 사정 빠삭했었어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넘기겠다고 얘기한 거 이게 인사치레인가? 의례적인가? 이쪽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면피용을 한 것인가? 네. 아니라고 보죠. 실제적으로 이걸 해결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게 어찌 보면 방점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더 찍힌 게 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미수에 그쳐서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은 네. 이게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뭘 줬냐면은 김현지라는 이름 석자가 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등치시켜 버렸다는 거. 이게 이 정부 입장에서 대단히 뼈아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이 굉장히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사직서를 내면은 의뢰 이제 봉합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실장도 후속 조치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민주당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을 옹호하는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글쎄 아까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게 이건 것 같아요. 형 누나라고 부르는 건 민주당의 언어 풍토다. 이렇게 많이 부른다는 취지겠죠. 그러면서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서 마땅하다. 왜냐하면 책임을 졌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글쎄요. 강덕구 의원도 그랬고 꺼져가는 불씨 다시 뭐 불을 지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의 빚이 있어요. 김남국 의원한테. 김남국 의원한테.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비판 보도가 쏟아졌었고 그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이후에 총선 그다음 총선에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된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죄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을 내가 좀 보호해줬어야 되는 건데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걸 방임하고 놔두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고 무죄가 나온 상황이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뒤늦게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지금 한 5개월 안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5개월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로 또 본인 스스로가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한 번이면 족하다. 이게 두 번, 세 번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런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문진석 의원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중앙대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인사 추천이라는 방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발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발단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좀 많은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본인 김남국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인사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이 문제 제기하게 되면 더 커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마음의 빚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문제는 운영위 차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2003년의 일입니다. 이른바 코인 논란 때문에 김남국 당시 의원이었죠. 그때 논란이 됐었죠.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소명 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막 김종훈 부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을 지금 보는 시각에 그런 동정, 그런 연민의 시각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주당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부터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김남국 비서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치적 동지를 함께한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낭만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전 표한 걸로 보고요.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의도에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당내 경선으로 선출할 때도 아무래도 당원들의 의견도 20% 듣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치평론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민주당에서 오래 생활해봤지만 뭐 지역구 가서는 형님 동생 하지만 그 의원님들끼리 형님 동생 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풍토다 문화다 어떤 일정 부분 그룹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